지구의 역사를 풀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 땅 아프리카. 설명이 되지 않는 초고대 유물들이 발견되며 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에 존재했다고 전해지는 초고대 문명으로는 여러 문명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탓에 전설 속의 도시로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이러한 유물들은 초고대 문명의 비밀을 풀어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오토수달이란 작은 마을 인근에서 채광 작업을 하던 인부들에 의해 정체불명의 금속 구체가 다량 발견되었습니다. 클럭스도르프 구체라 불리는 이 구체는 직경 약 1인치 정도의 크기이며 표면 중앙에는 3개의 홈이 파인 형태였는데요. 해당 구체는 선 캄브리아 시대에 해당하는 30억 년 전에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학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를 조사한 지질학자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광물 덩어리가 결론짓고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를 조사한 제철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는데요. 그들은 해당 구체는 너무 단단하여 강철로도 표면에 흠집이 나지 않으며 굴리면 스스로 균형을 잡는 등 그 정확도가 현재의 기술을 초월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구체는 수평면에서 축을 중심으로 스스로 회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죠. 이렇듯 클럭스도르프 구체는 그 정체가 명확하지 않아 여전히 미해결된 오파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견은 아프리카 가봉에서도 이루어졌는데요. 가봉의 오클라 광산에서 고대 원자로가 발견된 것이었죠. 1972년 프랑스의 한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 당시 가봉의 오클로 광산에서 들여온 우라늄을 분석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라늄의 함량이 부족했던 것인데요. 이는 즉 우라늄이 이미 한번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곧바로 광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프랑스 정부는 오클로 광산의 우라늄은 20억 년 전 핵분열에 사용된 원자력 폐기물이었다고 발표하였죠. 이처럼 아프리카에서는 현재의 정설과 상식을 뒤엎는 발견들이 이어지며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계속해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파츠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전승되어 오는 신화 속에서도 초고대 문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서아프리카 중앙에 위치한 말리 공화국. 그곳에는 반디아가라 암벽지대를 따라 거주 중인 도곤족이라는 원시 부족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지는 신화 속에서 초고대 문명의 흔적을 처음 깨달은 이는 프랑스의 저명한 인류학자 마르셀 그리올 박사였습니다. 그가 도곤족을 조사하기 위해 현지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은 1931년의 일입니다. 그리올 박사는 문명사회와 접촉하지 않고 살아온 이들에게 고대인들의 생활 양식에 대한 힌트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도곤족과 함께 생활하며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드나들며 연구를 이어오던 그는 부족 내의 현자로 추앙받는 이로부터 도곤족에게 전해지는 신화, 문화, 관습 등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신화에 따르면 태초의 창조신 안마가 만들어낸 문모라는 존재가 지구로 내려와 인간을 창조하고 문명을 전파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50년마다 시구이라는 성대한 축제를 여는데요. 그리올 박사는 이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도곤족의 시구이 축제는 50년 주기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포톨로라는 별을 기념하는 의식이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지혜가 이 별에서 온 존재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라 여기며 이 별을 기념하기 위해 가면을 쓰고 춤을 추며 의식을 진행하였죠. 포톨로는 시리우스비를 지칭하는 도곤족의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의문스러운 점은 시리우스비의 정체가 밝혀진 것은 비교적 근래인 1862년의 일이라는 것인데요. 시리우스는 백색 을성을 거느리고 있는 쌍성계로 원치한 성인 시리우스 A와 그 주위를 짝을 지어 공전하는 시리우스 B로 나뉘는데요. 시리우스 A는 태양의 25배에 달하는 빛을 내며 태양계 밖 천체 중 가장 밝은 별로 우리의 육안으로도 쉽게 관측되어집니다. 하지만 시리우스 B는 본체 항성의 밝은 빛에 가려져 고성능 천체 망원경의 도움 없이는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도곤족은 관측기구도 없던 수천 년 전부터 시리우스 A와 B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었으며 50년 주기로 공전한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죠. 또한 도곤족은 그 별은 매우 촘촘하고 묵직한 어두운 친구별이다. 이 별은 흙이 아니라 사갈라라는 매우 무거운 금속으로 되어 있으며 너무 무거워서 세상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도 들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호톨로는 별을 뜻하는 톨로와 가장 작은 씨앗을 가리키는 포의 합성어인데요. 즉, 도건족은 시리우스 B가 작고 무거운 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시리우스 B가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 크기는 지구와 비슷한 무거운 별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 도건족은 이러한 지식들을 시리우스에서 온 노모에게서 배웠다고 하는데요. 도건족은 상반신은 인간이지만 하반신은 뱀의 모습을 한 수륙양생의 지적 생명체로 노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으며 인류의 기원에 외계 문명이 개입했다는 설을 제기하기에 충분했죠. 고대 우주비행 사설은 많은 이야기 속에서 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수메르 문명의 신화 속에는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한 흔적이 담겨져 있다고 여겨져 왔죠. 수메르 문명 이후 성경이나 바빌로니아 신화 등은 수메르 신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그렇다면 다양한 신화가 수메르 신화에서 비롯되었듯 수메르 신화 또한 아프리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각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발견된 외계인의 무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류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르완다의 키가이시 인근 정글을 탐사하던 중 500년 이상 된 외계인들의 집단 무덤을 발견한 것이었죠. 탐사팀의 휴고 차일즈 박사는 이 무덤에는 200명 이상의 시체가 매장되어 있으며 모두 인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매장된 시체의 신장은 약 2.1m에 이르렀고 머리는 인간보다 평균적으로 컸으며 코와 입이 없이 큰 눈만 지니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아프리카에는 예로부터 외부 문명과 접촉이 단절된 미접촉 부족이 존재하며 그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부족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열대우림 같은 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원시 부족들이 발견되며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하죠. 어쩌면 이러한 미접촉 부족 중에는 외계인의 집단 무덤에 대한 비밀과 외계 생명체에 의한 인류 기원의 흔적을 쥐고 있는 부족이 존재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처럼 아프리카에서는 초고대 문명을 시사하는 수많은 발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수메르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실제 모티브가 된 고고학자 제카리아 시치는 수메르의 점토판을 해독하며 고고학계에 큰 업적을 남겼는데요. 그 해독에 의하면 인류의 창조신인 아눈나키는 약 45만 년 전 지구로 내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눈나키가 지구를 방문한 목적은 금을 확보하는 것이었는데요. 아눈나키의 고향 행성 니비루의 망가진 대기를 지키기 위해선 그들에게 금이 필요했던 것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세계적으로 금 매장량이 높은 곳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이 필요했던 아눈나키들이 아프리카를 방문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학자들에게 지구의 생명과 문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으며 이를 명확히 해명하기 위해 학자들의 연구는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자들의 노력은 과연 현재의 역사관을 뒤집는 초고대 문명의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미스터 리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